많아. 자, 우리가 확률 변수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이산이었고 하나는 연속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산은 세는 거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연속은 얘는 카운팅이야, 자연수. 근데 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함수 이름은 얘는 질량함수.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건 밀도함수.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항분포. 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되는 정규분포.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까요? 연속 확률 변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는 구간입니다. 예전에 왜 중학교 때 키를 재는 걸 할 때는 172가 몇 명이 이렇게 안 했었어. 어떻게 했냐면 160 이상, 165 미만 몇 명, 165 이상, 170명 몇 명, 170에서 175 몇 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했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급값이라고 해요. 계급을 결정해서 계급값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표를 그리면 어떻게 그렸었냐면 이게 구간으로 그렸어요. 여기가 뭐야? 여기가 165, 여기가 160, 그 다음에 여기가 170, 175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구간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산 확률 변수를 할 때는 야, 몇 번 중에 몇 번 이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카운팅 몇 번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속 확률 변수 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구간을 결정하는 게 나옵니다. 될까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얘는 시그마였어요. 얘는 시그마.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근데 연속은 뭐냐면 원래 솔직히 하면 인테그랄이에요. 적분이야.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어떤 범위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쓰자. 이렇게 나타나게 이게 전체 정의역이야. 요게 F가 되는 거야. 요게 확률 밀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밀도함수. 그러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 dx를 하면 전체 합은 1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 넓이가 1이 됩니다. 확률 합이 전체 1이듯이.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절대 밑으로 내려오지가 않겠죠. 확률값이니까. 음수는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아, 이게 x야? 이거 물어봐. 야, a보다 x가 크거나 같고 부모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면 이렇게 되는 걸 확률을 물어볼 거예요. 왜?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a면 여기가 b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를 구합니다. 이 넓이. 그게 이 구간에 대한 확률값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무슨 얘기?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다 더하는 거고 여기는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게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래프 같은 거 보면 범위별로 되어 있는데 하나 풀어볼까? 1208번에 보세요. 이런 비슷한 문제도 나오긴 하거든요. 우리 이거 빨리 끝내고 수험특강 풀어야 돼.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토요일 날 저기 다른 미적 애들 뭐 할 땐 동안에 수정을 나갈 수 있으면 나갈게요. 근데 니네 이거 이틀 만에 안 되면 다음 주에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아니면 토요일 날 수능특강 앞에 거 하나 풀자.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우리 배웠던 걸 하나 풀고 다음 주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208번을 보시면 연속환율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정기분포만 잘하고 나면 이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할만해요.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여기는 kx.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1부터 2까지. 여기는 k의 2-1.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프 그려야 돼. 자,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가 2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자, kx니까 이렇게 올라가.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여기가 뭐? k.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1선. 돼요? 그 요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1이어야 된다고. k가 얼마야?
K가 1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넓이가 1이려면 2분의 1에다가 몇 변 2에다가 높이 K를 했는데 얘가 1이거든요. 여기 전부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근데 거기서 뭘 물어봤냐면 K 구하고 K 더하기 뭐야? P에 2분의 1부터 X가 2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잘라요. 2분의 1 잘라. 그 다음에 이 넓이 구하라는 거지. 그럼 전체에서 이걸 빼셔도 돼요. 그러면 얘는 K는 얼마? 1 더하기. 얘는 얼마야? 1 빼기. 여기 얼마게?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이겠지. 맞아? 8분의 1을 빼시면 됩니다. 넓이야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쭉 그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해보시고, 이것도 변수로 구하는 겁니다. 정기분포로 바로 넘어갈게요. 얘가 되게 양이 적어. 옛날에 이 인테그랄로 푸는 걸 나왔을 때는 되게 양이 많았거든. 적분을. 근데 이게 빠졌어. 여기서 설명만 인테그랄로 하지, 절대 직선이 나오지 이런 곡선이 2차 함수 안 나와. 그러니까 적분하는 문제 안 나와, 여기. 옛날엔 나왔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다 적분 넣지 마. 이렇게 돼가지고 적분하는 문제 안 나와요. 자, 어디로 가냐면 정기분포로 가겠습니다. 오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저 정기분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기본 문제 이왕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확률변수에서 이산의 연속이 있어. 이산은 질량함수, 연속은 밀도함수라고 얘기해. 함수 이름이야.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항 분포.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연속 확률변수의 가장 유명한 애가 정기분포. 얘는 어디나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도 그 얘기가 없네요. 내가 잘못 놓은 거야, 페이지. 왜 여긴 그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야, 정기분포.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니네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한 평가를 해. 평가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험이 제대로 잘 만들어진 건가 만들어지지 않은 건가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잘 들어봐. 이런 곡선이 나오는 거야. 니네가 알고 있는 등급컷이 이거야. 자, 곡선이 이렇게 학교에서 좀 배웠을걸? 종 모양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뭐가? 확률 밀도 함수 F가.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그래서 식이 이거야. fx는, 자, 거긴 지금 식이 안 나와 있는데, 대신에 그거 나와 있지. 최대값이 이거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루트 2파이의 시그마 분의 1이 되거든. 분모가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야. 조심해야 되는 건 이 2는, 미적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린 몰라도 돼. 그냥 무리수야. 파이 같은 애. 2.71 얼마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 근데 식은 몰라도 되고 이 형태만 알면 돼. 알겠지? 자, 근데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등급컷인데 시험을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중간 애들이 이만큼 있고 분포가 점수대로 시험 잘 보는 이만큼 못 보는 이만큼 있는 게 가장 좋은 시험지야. 그래서 나중에 얘네가 뭐 대학원을 가거나 논문을 쓰게 되거든. 논문을 쓰잖아? 그러면 결과치가 이렇게 이게 연구 논문을 쓰거나 어떤 실험 논문을 쓰게 되거든. 그럼 이런 형태에서 수업을 할 때, 그런 논문을 쓸 때 대학원을 나오면 논문 써야 돼. 안 쓰고서 졸업은 안 돼. 석사를 받으려면. 어떤 대학교는 그냥 학사 졸업을 할 때도 논문 쓰라고 하는 데도 있어. 근데 만약에 이런 논문을 쓰잖아. 그럼 그 결과치를 표로 나타내 주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두 학교의 클래스가 있는데 한 학교에서는 그냥 정규 수업을 해. 여기다는 어떤 방법을 써서 수업을 해.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안 효과적인지를 얘네 둘의 성적을 가지고서 표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런 표가 정확하게 수치를 넣어서 나와야 돼. 살짝 조작을 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있어. 교육대학원, 선생님 교육대학원 나왔는데 다른 학과 교육대학원이 수학 교육대학원 와서 부탁해. 이거 좀 만들어달라고. 계산이 안 되니까. 통계학이나 수학과를 배우는 사람들만, 이과생들만 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딱 정확하게 대칭이야, 이쪽이랑 이쪽. 왜? 봐봐. 여기 x-m제곱이지. 그래서 x가 여기 되게 가운데가 m. 대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언제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으면 똑같은 거야, 대칭.
그리고 여기가 최대값. 뭐일 때? m일 때. m 넣으면 여기 0이잖아. 왜? 여기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괜찮아? 그래서 최대값이 여기 뭐냐면 여기가 m 콤마. 얘가 나오는 거야. 야, 루트는 2파이까지만 있어. 시그마분의 1.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변수 x가 정규분포라고 해서 n을 써. n을 쓰고 자 여기 들어가는 변수는 이거야. m 숫자가 들어가고 시그마가 들어가. 나중에 여기 파이는 니네가 아는 그 파이. 이건 무리수로 하겠다. 그치?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여기를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그래프가 되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 오케이? 될까요? 그럼 생각해봐. 이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했더니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여기 계속 가. 정근선 쭉 따라서 가. 여기도 이렇게 쭉 따라서 가는 거야. 여기. 될까요? 그래서 여기가 m이고 그럼 여기가 0.5고 여기도 0.5. 전체 넓이가 얼마? 1일 테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가 얼마야? 1이라는 거죠. 이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m보다 클 확률이 0.5, m보다 작을 확률이 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거기 성질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 내가 선생님 만약에 여기다가 에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자 여기가 m이야. 근데 거기 밑에 보면 a가 있어. 봐봐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플러스 a야. 그리고 여기가 m 마이너스 a야. 그러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지.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있잖아. P의 m-a부터 x가 m까지의 넓이랑 P의 m부터 x가 m 플러스 a까지의 넓이를 갖다. 대칭이니까. 이런 형태의 성질들을 가져요. 이해되실까요? 저기 곡선과 x축사의 전체 넓이는 1이고 이거랑 같으면 자 거기 이제 나중에 우리가 풀 건데 대칭이다 보니까 4번을 보시면 P의 x보다 클 확률이고 x가 작을 확률을 하면 걔네들 대칭이 무슨 얘기냐 봐봐.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이 있어.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이 있어. 여기가 m이야. 여기가 m이야.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 야, P의 x가 x1보다 작을 확률이랑 P의 x가 x2보다 클 확률이 같아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아, 얘보다 작을 확률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 x1이 있었어. 여기 확률이랑 대칭이어야 되지. 그럼 여기가 x2가 되고 여기 확률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와 얘가 딱 중간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그치? 2분의 x1 더하기 x2가 m이 된다.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아. 이만큼 큰 거고 이만큼 작은 거니까. 대칭은 똑같다. 이런 형질들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1222번을 한번 볼까?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요거를 따르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나요? 맞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x가 m이면 fx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이미 실수 a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죠. m 플러스 a보다 작을 확률은 m 플러스 m 마이너스 a보다 클 확률이랑 같습니다. m 플러스 a보다 작을 확률, m 마이너스 a보다 클 확률 같습니다. 대칭이니까 3번도 맞고요. 자, 만약에 m보다 a가 작으면 x가 m보다 작을 확률은 a부터 m까지 뽑을 확률에서 0.5 뺀 거다. 맞죠? 이해되실까요? 그거? 다시. 야, 저번에 줬잖아. 없어? 잠깐만 끊고 갈게. 자, 볼게요. 이어서.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가 뭐 풀기냐면 1222번 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세요. a가 m보다 작아.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a를 쓸게. 여기가 a라고 해. a가 작지?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a보다 클 확률이야. 그러면 이만큼. 맞죠? a가 뭐 작은데? 근데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0.5에서 a부터 m까지를 빼? 아니지. 더해야 되죠. 4번이 틀린 거예요. 5번 맞나요? a보다 b 작을 때는 a부터 b까지는 확률은 0부터 x부터 b까지 해서 x부터 a까지 뺀 거 맞죠? 5번은 맞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잘 봐봐.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x가 얘랑 얘가 있는데 얘가 평균이고 얘가 분산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만약에 1번
내가 m을 고정할게요. m을 고정한다는 건 이 m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시그마 두 개의 모양을 바꿔볼게. 잘 봐.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되는 애가 있다고 치고요. 이거 똑같이 되게 m이야. m이 있고. 자, 하나는 이렇게 된다고 해보시죠. 똑같이 m이야. 자, 어떤 게 시그마가 더 커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딱 근데 명확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여기 꼭지점이 이거라 그랬지. 이거라 그랬죠. 그럼 제가 높으면 시그마가 작은 거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 노란색의 시그마가 작은 거고 흰색의 시그마가 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시그마가 뭐야? 표준 편차지. 시그마 제곱이 뭐였지? 분산이었어.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 거였지? 얼마만큼 퍼져 있냐라는 거였잖아. 이해했어? 아, 평균이 똑같아. 노란색은 평균 주위로 다 몰려있지. 그럼 분산이 작은 거야. 흰색은 시그마 가운데 평균에서 더 퍼져 있지. 그럼 분산이 큰 거다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그마가 뭘 결정하는 거야?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대신에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다 똑같아야 돼. 이해했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여기 대칭형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서 되게 많은 문제를 여기서 낸단 말이야.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질문. 이런 말이 있어. 요 두 개 중에 뭐가 더 고르다라는 말이 있어. 뭐가 더 고르다. 확률 변수 노란색이 있고 흰색이 있는데 뭐가 더 고르다라는 뜻이 뭐냐면 뭘 것 같아? 뭐가 더 고르는 것 같아? 흰색? 노란색이 더 고르다. 몰려있다. 평균주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르다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1232번에 디귿에 보면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라고 나오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실까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 이해되실까요? 약간 그런 거야, 얘들아. 내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하얀 떡이 있어. 근데 내가 떡을 이렇게 위로 모을 거냐 이렇게 퍼뜨릴 거냐 똑같아. 왜? 전체 넓이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1228번 한번 보고 갈까요? 뭐 거기 있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결정한 거고, 그럼 반대로 시그마를 고정해 볼게. 시그마를 고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모양이 똑같다고. 그럼 무슨 얘기야? 그렇지? 똑같은 모양에서 평균만 바뀌는 거예요. 아, 여기가 M1, M2 이렇게. 퍼진 정도는 똑같은데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갈 거야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M은 뭘 결정한다?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 시그마는 모양을 결정한다. 거기 있는 문제 꼭 풀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나중에 그거 갖다 또 문제를 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확률을 구하는 건 오케이. 알겠어. 이제 선생님이 정규분포에서 이거 지울게요.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항분포에서는 계산을 하면 됐거든? 그렇잖아. 이항분포에서는 우리가 저걸 계산하면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단 말이지. 잘 봐. 내가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어떤 x가 정규분포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따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가 m이야. 됐어? 그래서 이 전체가 1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잘 들어. 갑자기 이렇게 물어봤어. 야, 여기가 A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잘랐다? 여기가 B야. 즉, P의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어떻게 구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아까 내가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고 그랬냐면 이렇게 한다고. 여기 써있잖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로 구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였지? 적분 안 한다고 했어. 여기서. 안 할 거야. 그리고 이거 네가 하라고도 못해. 이과 애들도 싫어하는 적분이야, 이 정도면. 못 풉니다. 아니, 계산할 수는 있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못해. 그리고 매번 이게 바뀔 거 아니야. 그래프가.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니까. 얘랑 얘가 자꾸 바뀐단 말이야. 그치? 그때마다 계속 계산해? 아니야.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뭘 하냐면 이것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를 할 거야. 이걸 오늘 배울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스탠다드로 이렇게 바꿀 거야.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Z라고 얘기를 하고 N의 0의 1의 제곱을 따르는 녀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함수 FZ를 이렇게 계산해. 잘 봐. 두 개 다 그대로 넣는 거야. 자, 여기 루트 2파이라고 그냥 써. 이렇게. 왜? C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Z 제곱. 될까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를 해서 얘를 뭘 하냐면, 잘 봐. 보세요. 자, 여기에 스탠다드를 이렇게 하나 미리 구해놔. 여기가 뭐냐면, 얘 0이 되게. 그 다음에 시그마는 뭐라고? 1이 되게. 모양 결정해서. 그런 다음에, 아예 미리 계산을 해놨어. 뭘 계산했냐면, 이걸. 0부터 어떤 소문자 Z를 줬을 때 이 Z까지의 넓이인 이 넓이를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놨어. 그거를 이렇게 P의 0부터 Z가 소문자 Z가 될 때까지 이 값을 미리 계산해놨어. 그래서 그걸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 책 뒤에 맨 뒤에 그게 있는데 선생님 여기까지 묶어 못했고 거기 6번 유형 6번에 봐봐. 아니 유형 5번에 봐도 돼. 1240번에 옆에 써있어, 이렇게. 뭐야?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표가 다 이렇게 주어질 거야. 이 값이. 이해되세요?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럼 이걸 다 미리 구하겠다는 얘기야. 잘 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들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 문제는, 야, 얘랑 그래프가 다른데, 얘를 어떻게 이렇게 바꿀 거야? 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제. 근데 두 번째는, 야, 넓이가 이거만 나와?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부터 해결을 좀 해볼게. 두 번째 문제. 들어와. 앉아있어. 잠깐. 미적하는 사람들은 잠깐 수능 특강 풀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래, 나 알겠어.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까? 만약에 이 Z에서 내가, A하고 Z하고 B. 이걸 보고 싶어. 내가 그림으로 그려줄게. 둘 다 0보다 커. 이렇게. 자, 얘가 0이야. 여기가 A래. 여기가 B래.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겠다. 0부터 Z에 B에서 빼기 0부터 Z에 A까지 빼. 여기 구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빼놓고 이만큼을 빼버리는 거지. 괜찮아? 그럼 얘는 어때? 얘가 1번이야. 여러 가지를 해볼게. 2번. 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 마이너스 C부터 Z가 D까지 할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상으로 여기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C고 여기가 D야. 이 넓이 구하래. 그럼 어떻게? P의 0부터 Z가 C에다가 P의 0부터 Z가 D까지 가는 거지. 대칭이니까 똑같이. 여기를 다 잘라서 여기랑 반쪽 대칭인 이쪽 넓이를 구하고 거기다 이거 더한다. 이해돼? 이 방법을 할 줄 알아야 돼. 뭘 하든지 간에. 세 번째, 하나만 더 해볼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만약에 P의 K보다 커. Z가 그냥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상으로 잘 들어가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가 K야. 이거 구하래. 그럼 어떻게? 0.5에서 P의 0부터 K까지를 빼라고. 이해되니? 계속 이런 방법으로 풀겠다는 거야. 하나 더 해. 네 번째.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반대로 이번에는 P의 Z가 어떤 P보다 작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쪽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P야. 이만큼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5 더하기 P의 Z가 P까지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 방법으로 스탠다드,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애들은 전부 다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 그래, 이건 해결했다고 치자고. 근데 문제는 뭐야? 나 지금 이거 구하고 싶다니까? 얘는 X라고 얘는 Z고 이 얘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 작업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애를 가져다가 일반적인 애를 가져다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야. 자, 미적은 잠깐 기다리세요. 풀고 있어.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거야. Z를 만들 건데, 여기 X가 있었잖아? 얘를 이렇게 볼 거야. 시그마분의 X-M으로 바꿔. 요게 표준화 작업이야. 자, 이게 왜 표준화 작업이냐면, 요거 이제 지울게. 진짜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표준화 작업이랑, 그 다음에 이 정규분포 확률 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봐봐. 자, 여기에 평균이 뭐라고? 얘가 X잖아. 여기에 M이라는 애는 이거지. 맞아? 시그마 제곱이라는 건 뭐지? VX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 그래프야. 맞나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걸 만났어. 그럼 Z라는 애는 이걸 잠깐 쓰면 시그마분의 1의 X 빼기 시그마분의 M이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2의 Z를 구해. 근데 우리 이거 할 줄 알지? 10이 똑같아.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어떻게 했어? 집중해! 시그마분의 1에 2의 X하고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했지. 이거잖아. 2의 AX 플러스 B가 A의 2X 플러스 B 이렇게 만드는 거. 똑같이 한 거야. 근데 얘랑 얘랑 같이 그럼 뭐가 돼? 0이 돼. 0이 됐네? 집중! 중요한 얘기라고 했다 분명히. 자, V의 Z를 할 거야. 그러면 V의 시그마분의 X 빼기 시그마분의 M이야. V는 뭐만 가져왔어? 여기 있는 것만 가져왔어. 어떻게? 시그마 제곱분의 VX. 그럼 뭐가 됐지? 1. 맞아? 이해했어? 그럼 뭐야? 1이 됐어. 이게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잘 들어.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게 오늘 배우는 거에 제일 하이라이트야. 자, 내가 지금 뭐라 했지? X가 이걸 따르는데 나 여기 넓이 구하고 싶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여기를 구하고 싶어. 이거 구하고 싶다. 근데 이건 안 쓸 거라고. 오케이? 내가 지금 스탠다드에서 정규분포 국산을 가지고 계산하는 녀석이 있다고 그랬지? 그럼 잘 봐. 이제부터. 자, 이게 뭘 한 거냐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가져다가 내가 자, 이렇게 스탠다드로 바꾼 거야. 여기가 0이고 시그마가 1인 거야. 어떻게? 자, X-M을 했어. 그럼 이게 뭐야? X축가 M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원래 M 있는데 M만큼 평행이동. X자에다가 반대로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가 M는 뭐 나와? 0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0으로 옮겨놓은 거야. 아까 내가 이렇게 옮긴다 그랬지? 맞아?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눴거든? 시그마로 나눴더니 뭐가 됐지? 1이 됐잖아. 그러니까 모양을 1로 바꾼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떡 얘기했지? 떡이 하얀 떡이 이렇게 있어. 그냥 가져왔어. 근데 요만큼의 노란색이 칠해져 있다? 내가 이걸 이렇게 옮겨 0을 갖다 맞춰. 그 다음에 시그마가 되게끔 얘를 위로 당기거나 아니면 퍼뜨려. 이해했어? 선생님 얘기? 이게 그 작업이야. 0으로 옮기고 시그마가 1이 되게끔 당겨 올리거나 퍼뜨리거나. 이해했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이렇게 색칠된 애가 색칠된 애는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대로 와. 대신에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X고 X잖아. 그렇지? 내가 저기서 지금 잘 들어. 얘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Z로 와서는 X를 Z로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A-M을 넣어버려. 여기다가 B-M을 넣어버릴 거야. 여기가 시그마분의 A-M이고 시그마분의 B-M이 된 거야.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바꾼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하면 요 확률값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두 번째 방법으로 이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게 정규분포 곡선에서 확률을 구하는데 표준화 작업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야.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진짜로 거짓말 안 해. 대신 이게 어떤 얘기인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 좀 잠깐 볼게요. 유형 5번부터 좀 보면 유형 4번까지는 성질이고 유형 5번부터 보면 잠깐만 뭐 여기서는 최대값을 갖고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서요. 요거는 내가
풀진 않을게요. 뒤에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유형 6번을 봐봐. 근데 유형 6번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여기서 할게. 여기서. 잘 봐. 유형 6번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지 보세요. 저 표준화 작업을 하기 전에, 봐봐. 이게 마풀이, 이게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라서,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 봐봐. 유형 6번에 이런 애가 나와 있어. 어떤 애가 나오게 다 지우개 있네. 자, 선생님이 방금 뭘 했냐면, 이렇게, 그냥, 정규분포가 하나 있을 거야, 이렇게. 정규분포 하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냥 여기 M이야. 그래서 얘가,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이야. 근데 여기 시그마라는 애가 있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여기서 M에서 시그마만큼을 뺄 거야. 그 대칭이니까 여기 M에 시그마만큼 더하겠지. 그 다음에 좀 더 빼. 여기가 M에서 2개의 시그마를 빼.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가 M에서 2개의 시그마를 더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칸을 나눠가. 근데 이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확률을 이렇게. 봐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거든. P의 X가 M보다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 1243번 봐봐. 이렇게 나와 있지, 표가. 그러니까 뭐야? 지금 선생님 왜 이거 표준화 작업 안 하고 여기서 풀어요?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가 있고 표준화하지 않고 표준화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가끔 이게 내신에 나오면 내가 되게 당황하는데 같은 얘기야. 봐봐.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Z로 바꿔볼게. 이거 써있어 빨간색. 자, Z로 바꾸면 얘가 어떻게 돼? M을 뺐지. 그럼 얘가 P가 되고 여기 0이 돼. Z로 바뀌었지? 뭐가 나오면 1이 나와. 같은 얘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한단 말이야. 거기 나와 있죠. 얘는 뭘 사용하라는 얘기야? 대칭성을 사용하라는 얘기야.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봐봐. 1243번을 내가 풀어볼게. 나 이제 이거 지운다. 여기까지 지우게. 표준 정규분포 빼놓고. 이건 뭐 나중에 다시 쓰면 되는 거야. 여기 지우고. 셀파임이 좀 부족해서. 보세요. 거기에 1243번을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규분포 M과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환기변수 X에 대해서 거기 오른쪽 표가 이렇게 나와 있대. 표 보이시죠? 1243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X가 정규분포 뭐라고 했냐면 20에 3의 제곱을 따른다고 했어. 그럴 때 얘가 표를 이용해서 야 14부터 X가 20까지를 구할 거야. 이렇게 물었어.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P에 20에서 6을 뺐지. X 20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그러면 뭐라고 쓰냐면 P에 M-3이면 몇 개 뺀 거야? 2개의 시그마를 뺀 거야. 여기는 그냥 M인 거고요. 그럼 얘가 뭐랑 같아? 찾아봐. 선생님 이거 표에 없어요. 없기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면 0부터 2까지는 같지. 대칭이니까. 그럼 얘가 답이 뭐가 되는 거야? 0.4772가 되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 단계에서 한번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야. 뭘로? 이걸로. 이거 자체.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럼. 자, 지금 유형 7번부터가 이제 이 얘기야. 이 표준 정규분포 얘기야. 변형해서 넘기고, 변형해서 넘기고, 변형해서 넘기고. 요거를 연습해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몇 개 풀게요, 선생님이. 이제 설명 다 한 거야. 설명 끝났어. 진짜로. 근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문제들 몇 개 풀고, 그 다음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시간 되면 한 번 더 해줄게요. 뭐야?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안 와? 저방은 왜 문이 닫혀있지? 누가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는 다 쉬워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미지수 계산 말고 어려운 걸로 갈게요. 몇 번을 풀까? 이거 한번 볼까요? 1258번이요. 유형 8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형 7번 되게 쉬워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서 다 끝났어. 그래서 그냥 구하기만 하시면 돼요. 유형 8번에 1258번 볼게요. 자,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들어오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확동 조금만 하고. 1258.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가, 확률 밀도함수 fx가 무전실수 x에 대해서, 얘들아, 이거 뭐야? 선생님이랑 수업을 진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 얘기가 뭔지 모르면, 솔직히 좀 서운해요. 근데 이건 뭐야? x는 100 대칭이에요. 까먹지 말자, 우리. a-x랑 f에 a 플러스 x가 같다라는 건 x는 a축 대칭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x가 있을 때 요게 x가 a면 이렇게 대칭이에요. 까먹으면 안 돼.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정규분포라며. 그러니까 뭐야? 아, m이 100이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던져준다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자, p에 m 안 주고 x m 플러스 8을 했더니 얘가 0.4771에. 자, 방금 했다 우리. 그럼 이 8이 뭐겠어? 2시그마겠지. 왜? 바꿔봐 얘를. 0 z 시그마 분의 8이거든. 근데 얘가 여기 2여야 여기 0.47. 표를 봐봐. 2일 때가 0.477이야. 그러니까 시그마가 얼마야? 4라는 거죠. 따라서 x는 뭘 따른다? x는 정규분포 100의 4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치고 있는 거지. 너무 쉬우니까 문제가. 이제 뒤에 가면 되게 어려워져요. 자, 그런데 뭘 물어봤어? 이제 바로 물어보자. 24. x 110. 이렇게 물어봤어. 얘 얼마 뺀 거냐? 6 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자, z로 갑니다. 4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6. x. 여기는 4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얼마냐? 마이너스 1.5. 2.5.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p에 마이너스 1.5 x z죠. 미안. z 2.5. 이렇게. 그럼 답이 얼마야? 이쪽은 0.4332에다가 여기 0.4938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괜찮아요? 요게 스탠다드예요.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연습 좀 많이 해오세요. 9로 갈까요? 유형 9로. 다 쉬운데?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은데?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확률 변수가 하나만 나오진 않아. x가. 이항분포도 그랬잖아. 2개 나온 적 있거든. x, y. 여기도 2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1272번 봐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확률 변수가 각각 x는 정규분포 50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요. y는 정규분포. 자, 다르다. 평균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 65의 4의 시그마 제곱인데 이거를 합쳐서 2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P에 X가 K보다 클 확률이랑 P에 어려워. K보다 작을 확률이 얘가 0.1056이라. 이해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머릿속에 그래프를 대충 하나 그려. X는 얘들아 잘 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50인 거야. 그치? 이거 X건 조심해야 된다. 왜? 크다 그랬는데 이 정도면 여기가 K여야 돼. 요만큼이 얘야. 근데 Y는 아니야. Y는 잘 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가 65지. 작잖아. 그럼 여기가 K여야 되고 요만큼이야. 요 넓이가 똑같아. 머릿속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K는 50보다는 크고 6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되게 중요한 얘기야 지금 이거.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얘는 P의 Z가 시그마 분의 K-50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P의 여긴 Z가 뭐예요? 시그마 분의 K-6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0.1056이래. 자, 질문. 0.1056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 얘가 0.5 빼기 얼마야 되냐? 0.3944 이게 나와야죠. 맞나요? 거기 0.3944 찾아봐. 1.25. 그러니까 얘가 1.25야.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둘 다 1.25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양수가 맞지. 얘는 음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얘가 0. 얼마? 거기? 1.255. 얘가 마이너스 1.255.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 이거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지수가 두 개잖아, 얘들아. K랑 시그마. K랑 시그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유형식으로 넘어가요. 왜? 당연히 여긴 봐봐. 여긴 뭐야? M 주네, 시그마 주네 이거잖아. 근데 원래 실질적인 문제는 뭐야? 우리가 M 구하고 우리가 시그마 구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보통은 다 줍니다. 주는데 활용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조금만 더 푸시게 둘게요. 그냥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그냥 쫙쫙 풀어도 돼.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냥 미지수 구하는 거고 계산하는 거고 최저함수 구하고 이런 건데 다 활용이에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안 되는 것만 나중에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필요한 거 한두 개만 더 풀게요. 그 다음에 미적하는 사람들 합시다. 왜 안 와? 왜들 안 오실까? 자, 글쎄요. 거기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할까? 1276번 한번 볼까요? 요거랑 유명한 거 하나 풀게요. 요거랑 유명한 거? 이것도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에요. 일단 하나 풀어봅시다. 어느 공장에 생산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한 개의 용량은 자, 잘 읽어야 돼. X가 뭔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한 해의 용량은 평균이. 자, 그러면 X를 한 개의 용량이라고 결정합시다. 그럼 얘가 정규분포 뭐예요? 64.2 표준 편차 0.4의 제곱의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계산 더럽네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물 한 개를 택했을 때 이 배터리의 용량이 65일 광 65 이상이에요. P의 X가 65 이상이에요. 이거 구하면 돼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X를 결정하고 걔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 했을 때 이거 계산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가 Z로 바뀌고요. 자, 크기는 그대로 가죠? 뭐예요? 0.4 쓰시고. 자, 얘에서 얘 빼면 0.8 나오죠. 2보다 클 확률 구하죠. 2보다 클. 0.5에서 2까지 확률 빼면 돼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0.5 빼기 0.477. 이 0.477이 아마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우게 될 거야.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는 나 안 할게요. 얘네가 풀어봐. 먼저 오세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어디로 가냐면 유형 16. 거기 전까지는 내가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선생님이 이따 풀어줄게요. 유형 16으로 쭉 넘어가. 거기 뭐가 나오냐면 1306번을 봐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변수가 이제 여러 개 나오거든? 근데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봐봐. 비교하는 게 나와. 자, 잘 봐, 거기. 다음은 지수가 받은 어느 시험의 성적표 일부야.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국어, 영어, 수학이구나. 수학, 영어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평균이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65고, 여기가 65야. 똑같네. 그렇지? 근데 표준 편차가 다르겠지. 표준 편차가 여긴 8이고, 여긴 4고, 여긴 5야. 이렇게. 그런 데서 만약에 성적 X는 라고 부를게. 얘가 80이야. 그 다음에 77이야, 75야.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봐서는 국어를 제일 잘 본 것 같잖아. 그치? 근데 뭘 물어봤냐면, 지수가 다른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과목을 차례로 나열하는 거 중이야. 해볼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전부 Z로 바꿔. 오케이? 자, Z로 계산해. Z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돼. 8분의 80 빼기 60. 이렇게 되고.
듣고 계신가요? 뭐 얼마야? 이게 8분의 20이거든? 그럼 2분의 5니까 얘가 2.5인가?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77 빼기 65야. 10이니까 여기 3이네. 그치? 얘는 5분의 75 빼기 65야. 그럼 얼마야? 2지. 그러면 수학을 제일 잘 본 거야. 그러니까 Z에다 똑같이 갖다 놓고 봤을 때 여기가 0인데 여기 이 자리가 0어, 2.5가 9어, 3인 게 여기 위치하는 거니까 수학을 제일 잘 본 거지. 잘 본 수이면 수학, 9어, 0어. 이런 문제에 쓰이는 거 정규 분포가.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지금 쭉 풀어보세요. 풀어보고서 안 되는 거 나중에 선생님이 좀 해줄 테니까요.